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막달 산모이기도 하고요. 몸이 무거워진 탓에 친정엄마에게 옷수선 기술을 배우며 나름 태교에 힘쓰고 있어요. 저도 주부이고 곧 아이 엄마 되는 입장이라 시댁, 결혼 사연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 시동생에게 상처를 남겨준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잘 지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큰일 났다. 지금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쩜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넘어가게 생기다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이랑 건물에 투자를 좀 했는데 글쎄 그 투자자랑 연락이 안 돼. 옆집 김 여사랑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 아이고, 일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은 뭐고 투자는 뭔데? 자식들한테 좀 더 물려주겠다고 내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심한 끝에 투자한 건데 그게 글쎄 사기라는구나. 노후 자금이랑 가진 거 다 털었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 왜 그런 걸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형이랑 일 얼른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기다려요. 형수님이 바로 가신다니까 엄마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계셔. 아이고, 일을 어쩐다. 아이고, 여보, 미안한데 수고 좀 해줘. 일 마치는 대로 바로 갈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 후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양가 집안은 못 살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죠.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동생은 벌써 아이가 셋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동서와 사고를 쳐 졸업하기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셋째까지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에 반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가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들 둘 장가 다 보내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놓으셨을 정도로 여유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심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외지에 땅을 마련하셨고 투자금까지 마련하셨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였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결국 황망히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댁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곧 셋째 조카가 태어날 상황이었고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시동생 부부는 원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손아래 동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같은 심보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응, 나 저기 일하러 나왔어. 네? 무슨 일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깐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니?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요 앞 사거리 병원 건물 알지? 거기서 건물 청소 시작했어.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이참에 좀 쉬시라니까. 에이, 도영이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어머니, 저희 다 돈 벌고 있고 상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는데 어머님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싸놓은 똥은 치워야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되시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실 날 없었잖아요. 누구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고 힘들게 일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둘째네는 연락 자주 오니? 새아가가 곧 출산인데 가뜩이나 올여름이 덥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연락 와서 아이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아이들 때리고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큰애니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으마. 너도 일 보고 천천히 들어오렴. 아이들 데리고 원룸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다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돈을 벌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입장이라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시동생의 상황을 더 배려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겠다고 난리통이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은 빚부터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일 무렵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녀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미루다 보면 영영 못 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저희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당신 세탁소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권 부장님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밥도 챙겨주지. 좋은데? 그래도 안 하던 일하면 좀 버겁잖아. 몸은 좀 어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당신은 요즘 매일 야근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고.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해. 당신이 그렇다면 뭐. 어머님은 청소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이시네. 그러게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제도 새벽에 나가서 오후 늦게 오셨다는데. 매일 같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좀 힘들지 않나? 내 말이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부업 같은 거 말이야.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래, 그럴게. 그나저나 세탁소 일 배우면서 주변에 배달 가거나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만 좋다면야. 요즘엔 그런 게 대세잖아. 세탁물 수거하고 가져다 주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 응, 고생해.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손님 옷 수선하고 있지. 무슨 일 있어? 몸도 무거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동서 많이 답답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배는 더 불러오고. 외출해 본 지가 언젠지. 답답해서 어떡하노.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아이들도 그 원룸에서만 지내니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랑 나랑 잘 노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정말이죠?
딴 말하기 없기에요. 아이들 봐주는 게 뭐 대수라고. 아이들 먹을 간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만 꼼꼼히 챙겨주고. 역시 우리 형님은 될 줄 알았어. 아니, 친구들 모임인데 애들 데리고 가자니 분위기 흐릴 것 같고, 저도 출산 전에 마지막 모임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럼 토요일만 맡아주면 되는 거야? 네, 일단은요. 모임 나가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무르익고 그러면 밤도 샐 것 같아요. 에이, 내일 모레 출산할 사람이 밤까지 새면서 노는 건 좀 아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몸을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어제 검진 다녀온 건 뭐래? 별일 없어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출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형님, 저 그럼 애들 짐 쌀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네, 감사해요. 시동생 부부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끔씩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요. 막달 임산부인 동서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가끔 약속이 있을 때면 종종 맡기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맡기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애들 보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동서가 저에게 말실수한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집안 퀄리티가 안 선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제가 많이 상처받았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었답니다. 동서도 시댁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동구매나 구매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해대기 바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아예 상대방을 까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형님, 저 이번에 효소 공동구매하는데 이참에 형님도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나는 딱히 생각이 없어. 먹고 있는 제품도 있고 요즘 임신 준비한다고 음식 가려서 먹고 있거든. 미안. 뭐 좋은 거라도 드시나 봐요? 제가 팔아서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한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니, 제가 이거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인데 형님도 어느 정도 팔아주셔야죠. 같은 며느리끼리 의리가 있지. 사돈 어른들은 효소 같은 거 안 드세요? 글쎄? 워낙 알아서 잘 챙겨 드셔서 딱히 필요한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 여쭤봐 줄까? 아니, 영양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세탁소 하면서 그런 거 사 먹을 벌이나 돼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남들이 맡기는 옷 수선해주고 다림질 몇 번 해주면 꼴랑 몇천 원 받고 그러는데 그게 생활이 되냐고요. 그건 동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누가 보면 제가 저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형님이 애초에 생각을 삐딱하게 하니까 애도 안 들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돈도 벌고 적당히 쿨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요. 저 보면 모르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갑자기 임신 문제를 왜 거론해?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형님, 정말 예민하시네. 아니, 막말로 제가 모자라요? 형님보다 제가 더 잘 벌걸요? 이참에 형님도 인플루언서 도전하세요. 세탁소 집 딸내미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형님도 형님 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동서처럼 남들 시선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세탁소가 뭐 어때서? 지금 우리 부모님 욕 보이는 거니? 누가 뭐라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되게 예민하시네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 동서랑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나중에 연락해. 저는 자꾸 제게 시비 거는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동서가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할 말이 많아질 때까지 일단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자 함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고, 동서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퀵으로 서류 뭉치들을 받았죠. 흥신소 직원이 동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었고 그 서류를 보자마자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동서가 낳은 둘째, 셋째는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내연남과는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던 사이였고 술집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시댁 형편이 여유 있을 때라 돈이 많아 보이던 시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다 뭐다 하면서 광고나 협찬을 빌미로 뒷돈도 챙겨 먹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쭉 내연남을 만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희 집 이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일단 이사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형님, 신혼집이 넓네요. 이번에 이사하신 집 방도 넓던데.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그런데 둘째랑 셋째 그 집으로 보낼게요. 첫째는 그이가 봐주기로 했고 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힘든 건 없겠지. 불임인데 언제 애 키워보겠어.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내가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일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애들 나 몰라라 하겠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라니? 누가 우리 애들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니란 소리세요? 형님 불임이더니 자궁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나셨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린 줄 알지? 첫째는 도련님 애인 거 확인했고, 둘째, 셋째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 맞네. 첫째는 도련님 애인가 보네. 그나마 다행이다. 뭐요?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 했을 텐데? 아, 이게 뭐야? 형님 제 뒷조사했어요. 하면 뭐가 달라져? 야, 적당히 해야지. 남의 귀한 집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지.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낯술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나 술 한 잔도 안 했고,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련님이랑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말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쭈, 이젠 반말까지 하네? 그러게 동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 그래? 형님, 아니 야. 너 내가 그런다고 쫄 것 같아? 그래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게 소원이라면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시동생 남편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보던 시선들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정말 제가 까발릴 줄은 몰랐는지 연락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발악을 해대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며칠 뒤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욕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혼소송 당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만 시동생이 키우기로 했으나 멀쩡한 사람 미혼부 만들기 싫어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시동생은 생각 정리도 할 겸 돈 벌러 간다며 외국으로 떠나더라고요. 형님, 아니 이 못돼 처먹은 년아. 남의 인생 조져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봐요.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콩밥 안 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 뭐? 아니 이 미친년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딜 감히. 너는 나랑 비교할 건덕지가 못 돼. 이봐 동서.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건 동서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깝쳐? 진짜 호되게 당해서 야산에 묻혀볼래? 나 원래 험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는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근데
아마 우리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거야. 접근 금지도 신청했고 통신 제한도 걸었거든. 둘이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 썼다며. 내용이 뭔지 궁금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는 진 게임이라고. 알겠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아예 작정하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버릇없는 너 참교육 시킨다고 지금까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봐봐. 동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네. 왜 애들은 안 찾아? 궁금하지도 않다 이거야?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그럼 차단할게. 야, 야, 그렇게 동서와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을 어기고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이라도 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정말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예전에 시아버지가 사놓은 작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4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도 독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차없이 동서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해외에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해주기로 했고요. 시동생 첫째 아이는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다른 조카들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상황이 정말 아찔하지만 괜찮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젠 저희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었지 뭐예요? 아직 출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저는 열심히 태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식 나몰라라 하면서 이득 챙기기 바쁜 그런 엄마는 안 되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곧 출산이 임박해오는 시기라 그 일이 벌써 1년 정도 지난 셈이네요. 지금 제 뱃속에는 깜찍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면 정말 정신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더더욱 바빠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겠죠? 아무쪼록 제 사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회사원으로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밖으로 춤을 추러 나가거나 바람을 피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마음고생하시며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간이 나빠진 시아버지께서 병원 생활을 자주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감춰왔던 본능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고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미야, 너 오늘 저녁에 네 시아버지 병간호 좀 해라. 오늘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날 아니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삭신이 쑤시고 몸살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일 저도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혹시 아가씨는 안 될까요? 걔한테 내가 삭신 쑤셔서니 시아버지 병간호 못한다고 해봐라. 노발대발을 하지. 맨날 지 아빠만 챙기는 것들이라 지 애미 뼈가 으스러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고. 아, 왜? 싫으냐? 너도 네 시애미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웬만하면 진짜니 시아버지 병간호한다.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내가 골병 들어서 네 시아버지보다 먼저 죽겠다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주사라도 한 대 맞으시죠? 주사 맞고 네 시아버지 병간호하라고? 아니요.
많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주사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안 힘들게 하려고 내가 아파도 참고 네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더니만 결국 이사단이 났다. 니들은 만날 아버지만 안쓰럽지. 다 늙어서 병간호하는 나는 불쌍하지도 않고 얼른 너 시아버지가 떠나야 내가 편히 살지. 으그. 아무튼 오늘은 네가 병원 가라. 예,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오늘 병원 나보고 대신 가라고 하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일주일에 하루 병원 가는 것도 싫어서 매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냐? 설마 그러시겠어? 엄마 병원에서도 아버지 옆에 붙어 있지도 않는댔어. 툭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화나 하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니까 죽이라도 사서 가봐. 뭐야, 그 정도야? 병원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힘드신가 집에서 그냥 쉬시겠대. 통화해볼게. 통화하지 말고 죽이라도 사서 가. 자기나 아가씨나 어머님께 신경 안 쓰는 것은 맞잖아. 나랑 내 동생이 오죽하면 이러겠어. 아버지 이렇게 빨리 누워 계시게 된 것도 엄마가 속 썩여서 그래. 아무리 그래서 어머님 신경도 좀 써. 내가 아버님 병원은 들어갈 테니까 죽이라도 사서 가. 알았어. 고마워. 애미야,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아픈 것을 홀랑 네 신랑한테 말을 하면 어쩌니? 왜요, 어머님? 어제 그이가 죽 사서 어머님께 간다고 했는데요. 죽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 먹고 싶댔어.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람 열받게 하니? 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지?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려봐. 아주 그냥 내가 너한테 조용히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죄송한데, 어머님 저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내가 좀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좀 풀러나가려고 너한테 네 시아버지 좀 돌보라고 했다. 근데 네가 신랑한테 쪼르르 말하는 바람에 걔가 알게 됐잖아. 어제 난리를 치면서 엄마가 사람이냐고 하는데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 네? 어머님, 아프신 게 아니셨어요? 그럼 너는 내가 아팠으면 좋겠냐? 차라리 건강해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이 낫지. 아니, 그러면 어머님,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주둥이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간에 나보고 엄마도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진짜 아프게 생겼다고. 왜 그렇게 너는 일을 벌리니? 앞으로 한 번만 더 네 신랑한테 다 이야기해봐. 아주 그냥. 애미야, 네, 어머님. 내가 방금 내 친구한테 아주 기가 막힌 투자 소식을 들었다. 투자요? 그래, 네 시아버지 보험금이 이번에 하나 나오잖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게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 보험금이 나오려면 심사다 뭐다 시간이 걸린댄다. 당장에 투자가 들어가야 내 자리가 있는데. 어머님, 투자를 얼마나 하시려고요? 5천만 원. 원래는 1억은 해야 한다는데 당장에 1억은 어려우니까 5천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5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요? 네가 좀 구해줘라. 네? 아무래도 네가 늙은 나보다는 낫잖냐. 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네가 5천만 원만 준비해줘라. 어머님, 제가 무슨 수로 5천만 원을요? 너는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떻게 단 하나도 없냐? 시어미가 이렇게 즐거워서 투자한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라도 준비를 해줄 생각은 못하고. 투자라고 해도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가 나보다 더 잘났냐? 내가 다 알아보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야. 왜 이렇게 너는 말이 많냐? 아무튼 한 달만 쓰게 5천만 원만 준비해라. 몸이 아파서 병간호를 못하겠다던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친구들과 스탠드바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질려버렸고 어머님과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엊그제 아버지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엊그제? 아, 그런데 못 갔어. 아니, 엄마가 그러더라고. 간병인이 그날 밤에 계속 있었다고. 당신 뭐 하느라 안 갔냐고. 아,
그게 나한테는 아버지 병원 간다고 밤에 갔었잖아? 그때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어? 응, 그랬는데 아버지 병원에 가는 길에 내 친구 영진이 알지? 영진 씨? 응, 그 영진이 남편이 대리 운전하잖아. 그날 대리 기사들이 많이 못 나왔대. 그래서 하루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험하게. 아냐, 나 그날 쫓아가는 차에서 안 위험했어. 근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버지 병원 가는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도와주면 어떡해? 간병인 분이 하루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갔지. 안 그랬으면 안 갔지. 그래? 그래도 다음부터는 하지 마. 알겠어, 걱정 마. 너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님? 내가 낮 간병인 아줌마한테 다 들었다. 너 요즘 밤에 네 아버지한테 자주 안 간다며. 간병인 아줌마한테 따로 돈도 주면서 부탁한다며. 그러고는 남편한테 간병하러 간다고 하고. 아주 반송장이 시아버지를 이용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으로 이용을 해.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내가 우리 아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다. 어디 감히 남편을 속이고 곧 죽게 생긴 시아버지를 팔아먹어.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사정? 사정? 이런 개잡것을 봤나? 네가 무슨 사정? 시아버지를 보기로 했으면 시아버지를 봐야지. 무슨 사정? 안 되겠다. 너는 이번 주 주말에 암소리 말고 네 시아버지 돌봐라. 이번 주 주말이면 어머님 차례인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일? 나도 좀 너처럼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왜?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이 오시니까 보고 싶어 하셔서요. 그렇게 시애비를 챙기는 것이 나 몰라라야.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으니까 네가 병간호 해라. 요즘 아버님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시고 곧 퇴원도 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금주에 퇴원을 물어볼까요? 퇴원은 무슨 놈의 퇴원? 절대 안 된다. 내가 네 아버지랑 어떻게 사냐? 나보고 네 아버지 병수발을 혼자 들란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이참에 퇴원하시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 글쎄 안 돼. 너 지금 주말에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냐? 어머님, 저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해서요. 병간호도 등한시하면서 주말이 친정은 가냐? 너 친정 가는 것은 사실이냐? 암만 생각해도 수상스럽다. 네? 친정에 간다고 하면서 너 지금 딴 데 가는 것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네 신랑도 주말에는 출장을 간다던데. 아, 맞아요. 그이도 출장 가요. 저는 주말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친정에 가고요. 그래서 뭐? 병간호 못 한다고?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알았다. 간병인한테 주말에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네. 너 진짜 친정 가는 거 맞지? 네. 주말에 친정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시아버지 병간호 귀찮아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개 쪽을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한 돈 5천 왜 소식이 없냐? 어머님, 그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네 시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준다는데 내가 떼먹을까 봐 그러냐?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보험금인데 아버님 허락 없이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애기 아빠한테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 이야기를 왜 걔한테 해? 걔한테 내가 돈 달랐단 소리 하지도 마. 아무튼 다음 주쯤에 투자 들어가야 하니까. 그 전에 5천만 원 준비해줘라. 어머님, 애기 아빠 몰래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준비해요? 친정에 가서라도 좀 받아와. 한 달만 쓰고 준다니깐. 너는 이렇게 궁상맞게 구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요망한 것. 아주 눈웃음 살살 치면서 네 시아버지 돌라먹을 때부터 내가 너 심상찮다 했어. 이 개 같은 거사. 지 버릇 개도 못 주지. 어머님,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네가 얼굴 철판 깔고 사람 속이려 들면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누굴 속이려 들어? 이 나쁜 것, 더러운 것.
너 지금 어디에서 몸을 굴리고 있냐? 남자라면 환장한 것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심해? 뭐가 심해? 이 잡거사.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뒤통수를 쳐. 네 지금 친정 아니지? 대체 주말 내내 어디서 어떤 놈이랑 뒹굴고 있었던 거냐? 어머님, 저 지금 친정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병인한테 다 들었다. 네가 사정을 하면서 간병인한테 부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그러고 남편한테는 시아버지 병원 간다고 했던 날이 계속 있었다는 것 내가 다 들었다고. 더러운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머님, 오해예요. 저 지금 친정이고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동안 저희들한테 숨기는 건 없으세요? 뭐라고? 내가 숨기긴 뭘 숨기냐?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이런 더러운 것이 지금 누구를 지랑 같은 급으로 엮으려고 들어. 지금 내 이야기 할 때냐? 너 말야. 네가 바람이 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은 어머님이 나셨잖아요. 뭐라고? 하이고 이것이 아주 생사람을 잡네. 오호라, 너 걸리면 누구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나 보다? 와, 이거 무서운 것이네. 저한테만큼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얼른 정리하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딸 얼마나 상처를 주려고 하세요? 뭐야? 이게 어디서 함부로 훈계질이야? 내가 무슨 놈의 바람을 폈다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구만.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면 치 떨어하는 것 너 알지? 이참에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게 만들어야겠다. 뭐라고요? 네 마누라 바람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시애비 팔아먹으면서 네 마누라 툭하면 남자랑 몸 섞었다고.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병인한테 다 들었다. 글쎄 이것이 그동안지 시아버지 병간호는 간병인한테 돈을 더 줘가면서 부탁하고 나랑 너한테는 착한 며느리 흉내를 냈다. 아니야, 여보. 늘 병원 가는 날에 시간에 나갔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주 은큼 실업기 짝이 없다.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의심?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 의심이냐? 그럼 말해봐라. 너 그동안 뭐 하고 다녔어?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쫓아다녔어요. 툭하면 저한테 핑계 대시면서 병원 안 가시고 집에도 못 오게 하시고 지난번에 스탠드 바일 이후로도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요. 우연히 제 친구 대리 운전 회사를 어머님이 이용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님, 저한테 5천만 원 투자한다고 달라고 하셨죠. 그 돈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이었어요? 이게 기어이 지 신랑한테 말을 하는구만. 너는 내가 다 쥐어 뜯어 놓을 테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것 말 듣지 마. 저것지 바람난 거 숨기려고 지금 나를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야. 아주 독한 것, 아주 무서운 것. 아버님, 입원해 있는 동안 스탠드바뿐만 아니라 호스트바에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증거를 잡으려고 대리 운전을 같이 다녔어요. 뭐라고? 호스트바? 어머님, 그 5천만 원 누구한테 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파트너한테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미쳤나.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대리 기사라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어린 남자애한테 빚이 얼마냐. 엄마가 다 갚아준다.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그래도 어머님을 되돌려 보려고 했는데 아버님 보험금을 호빠 남자애한테 준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야? 이게 다 뭐야? 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 보험금을 생판 모르는 어린 놈한테 걔가 엄마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엄마 해준다고 했어. 걔 불쌍한 애야. 니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 얼마나 딱한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이 바람이요?
엄마처럼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만나고 다닐까요? 나이 60이 넘도록 아직도 남자라면 환장을 한 어머니처럼요. 아버지 보험금 엄마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게 만들어요. 어머니랑 아버지, 제가 이혼시킬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그 어린 놈 엄마? 그놈 엄마나 하세요. 주중에는 호스트바로, 주말에는 스탠드바로, 밤마다 유흥을 즐기던 어머님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직원에게 아버님 보험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직원의 재촉으로 저에게 먼저 돈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직원이 어머님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모든 원망을 제 탓으로 돌리게 되었고 저 역시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식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어머님과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던 젊은 시절에 저를 사랑한다는 전 남편의 사탕발림에 속아 결혼했고 많은 아픔을 겪은 후 이혼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아팠던 기억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 지금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국밥 먹는 중. 아침밥상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기가 아침 간단하게 먹는다고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토스트랑 샐러드 준비해줬는데 좀 부족했어? 내일부터는 과일이랑 요거트도 추가할게. 너는 간단하게 먹는다는 말의 뜻을 모르냐? 이게 우리 집 아침 식탁이야. 이 정도가 간단한 거지. 네가 차린 건 아프리카 기아 식단이잖아. 찌개에 국에 밥찬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간단한 아침이라니. 시댁에서 정말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우리 엄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다는 말 안 했나? 집 냉장고에 이 정도 반찬은 항상 있어서 엄마가 차리는데 5분도 안 걸려. 간단하니까 너도 할 수 있지? 냉장고에 이런 반찬들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거 만드셨을 텐데 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어머님처럼 할 수는 없어. 하늘 같은 서방님이 결혼 후 첫 출근부터 부실하게 먹어서 쓰러지게 생겼다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억울하면 너도 나만큼 벌던가. 자기 직업이 은행원이고 나보다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그래도 나 전업주부 아니야. 엄연히 직업이 있고 하루 종일 운동이랑 식단 연구하느라 바쁘다고. 남의 집 남편들 식단 연구해주느라 집에 있는 신랑을 개차반 취급을 하겠다? 너 헬스장에서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회원이랑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자기가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걸 믿게 하려면 나한테 집중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남편 내조할 수 있을지 코피 터져가며 연구하라고. 한 번만 더 아침에 빵이랑 풀떼기 내놓으면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와 남편은 제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매사에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제가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저를 좋아한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수입이 불안정한 직업이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과 살면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 저의 예상과는 달리 집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를 실망시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말대꾸를 한다는 비난이 날아왔습니다. 아가, 준현이한테 차려주는 아침이랑 저녁 식사. 엑셀로 짜서 관리하고 있지? 정리된 표 있으면 나한테도 보내다오. 매일 먹는 식사를 엑셀로 짜서 관리하다뇨. 그때 장 봐서 차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 식단 관리하는 애라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건데 여태까지 그걸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니? 자고로 식사라는 것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준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다 망쳐놓을 셈이냐? 저 헬스 트레이너고요. 영양사나 요리사 아니고요. 식단 짜주는 건 회원님들 체중 조절할 때 도움되라고 해주는 거지. 그게 제 본업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내 본업이 우리 준현이 식사 관리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
자고로 남자가 집밥을 든든히 먹어야 바깥에서 일을 하는 법이다.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제 직업이 있어요. 준현 씨 밥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요. 맞벌이 부부들은 끼니 대충 챙겨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 너는 우리 준현이한테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머님께서 제 월급을 아세요? 우리 준현이가 다 알려줬지. 우리 모자는 서로 모르는 게 없거든. 준현 씨가 제 월급까지 알려줬다고요? 그래. 너는 쪽팔린 줄이나 알아. 네 월급 갖고 어디서 맞벌이를 운운해. 준현이 반푼어치도 못 버는 게.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부부가 서로 월급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로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부부가 월급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그걸로 맞벌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우리 준현이랑 동등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식모 노릇이라도 완벽하게 해. 그럼 가사노동 비용 인정해줘서 맞벌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식모살이를 하라고요? 네가 그렇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대안을 제시해준 거야. 오늘부터 준현이 식단 짜서 나한테 넘기도록 해라. 영양소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종 영양소 챙기는 거 명심해.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분인데 시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편이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이렇게 엄청난 집안에 시집 온 것을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과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요리책을 연구하면서 남편 식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겼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타박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전쟁 피난민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살겠어. 6.25 때 먹은 꿀꿀이 죽도 네가 한 음식보다는 진수성찬이야. 어머님이 전쟁 겪은 세대도 아니신데 6.25 때의 음식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 이걸 음식이라고 하는 거니? 준현 씨가 어제 저녁에 과음했다고 해서 오늘 수풀이 해장용으로 죽 끓여준 거예요. 준현 씨가 해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레시피 보면서 준비한 음식이에요. 죽 끓여달란다고 죽만 달랑 끓이는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는 거야. 네 본업이 준현이 식모면 일을 똑바로 해. 반찬이랑 국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준현이 속이 풀리지. 허여멀건한 죽만 덜렁 주면 내 입에 이게 들어가겠냐고. 제 본업 식모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준현 씨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해준 거라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준현이 돈으로 먹고 살면 그게 식모야. 식모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쁘면 가사 도우미라고 정정해주마. 저는 준현 씨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식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면 되지.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네가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니까 내가 딱 정리해주마.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완벽하게 해야 돼. 돈을 벌던가 집안일을 하던가. 너는 돈도 못 버는 게 밥도 거지같이 해대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둘 중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해. 음식 솜씨는 차차 나아질 거고요. 돈도 지금은 준현 씨보다 못 벌지만 앞으로 커리어가 쌓이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요. 아침상으로 그따위 꿀꿀이죽 끓일 거면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봐라. 나도 며느리 돈맛 좀 보자. 응? 자기가 어머님한테 오늘 아침에 먹은 죽 사진 찍어 보냈어? 엄마가 요즘 뭐 먹고 사냐고 하길래 사진 보내줬지. 내가 요즘 전쟁 난리통보다도 더 못 먹고 살고 있다고. 오버가 너무 심하지 않아? 황태 우린 물로 끓인 죽을 먹고도 전쟁통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 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영양실조 걸렸어.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수치가 죄다 비정상이야. 그거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밤마다 술 먹고 치킨 시켜 먹느라 살이 10kg 쪄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영양실조야? 자기는 영양과다로 비만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비정상인 건 맞잖아. 너는 남편이 건강검진 수치가 개판이라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자기가 막 살아서 망가진 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자기 툭하면 전쟁통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침마다 반찬 8개에 국 한 종류, 찌개 한 종류씩 끓여. 자기 아침밥 차려주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네가 손이 느리고 게을러서 일찍 일어나는 건 내 알바 아니지. 그러게 평소에 연습 좀 많이 하지 그랬어. 억울하면 돈 벌어와. 집안일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자기만큼 못 벌지만 집안일 결코 대충 한 적 없어. 자기가 매일 밤 집에 와서 창틀 먼지 닦아보는 바람에 내가 맨날 때 청소하느라 진이 빠져 죽을 지경이야. 그럼 너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해. 나 같은 엘리트랑 너 같은 헬스장 시다발이랑 사는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냐? 한식 자격증도 따오고 나는 요즘 이탈리안이랑 프렌치가 좋던데 그런 것도 배워와. 자기 정말 너무한다. 내가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구나. 네가 똑바로 하면 나도 이런 요구 안 하지. 나 아침 허하게 먹고 나와서 지금 빵 먹고 있어. 소말리아 난민도 나보다는 잘 먹겠다. 먹는 거에 유난히 집착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그 성질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툭 하면 자기가 못 먹고 살아서 쓰러질 것 같다며 협박했고, 제가 남편 내조를 부실히 한다며 사사건건 시어머니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일하는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저는 이직할 곳을 알아보면서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올 때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제가 일시적 백수가 되자 심각하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충. 돈도 안 벌면서 내 재산만 축내는 벌레 같은 부인. 오늘 아침 국은 영 짜서 못 먹겠더라. 나 염분 수치 과다로 죽이려고 작정했냐? 어제는 또 너무 싱겁다고 맹탕이라고 욕하더니 오늘은 너무 짜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국이 있기는 해? 너는 왜 노력할 생각도 안 하면서 반항부터 하냐? 뒤늦게 온 사춘기야? 성인이면 네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 백수 돼서 남편 등골 빼먹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이걸 확 그냥. 이직할 자리 구할 때까지 잠시만 쉬는 거야. 나도 놀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내 능력 인정해주는 사람들 많아서 이번에는 월급 높여서 이직할 거야. 야, 그럼 드디어 와이프 덕 좀 보겠네.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해외여행 티켓 사서 내 앞에 대령해. 내가 왜? 어머님 칠순이면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여태까지 너 먹여 살린 게 억울해서 그런다.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내 피만 빨아먹는 너 같은 식충한테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걸 보여줘. 내가 이직 자리 알아보느라 쉬고 있다는데도 그렇게 식충 취급을 해야겠어?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까지 나를 식모 취급하는 거 너무 열받아. 이게 사람 열받게 하네.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너는 식모보다 못해. 식모는 돈 주면 먹을 만한 음식이라도 내놓지. 네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수준이야. 전쟁통에 나눠주는 배급 음식보다 더 최악이라고. 자기는 중산층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산 인간이 왜 맨날 전쟁통이랑 비교를 해? 누가 보면 6.25 전쟁 때 태어나서 굶고 산 사람인 줄 알겠어. 네가 하는 음식이 딱 그 수준이라 보자마자 그런 게 생각나는 걸 어떡하냐? 내가 너라면 남편한테 그딴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남편한테 해주는 음식이 결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반찬에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줘도 사소한 걸로도 트집 잡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제가 헬스장을 잠시 쉬는 동안 확실하게 깨달은 건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리고 만만하니까 집안에서 식모살이처럼 부려먹으려다가 제가 생각만큼 음식 솜씨도 좋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자 돈 못 번다는 핑계로 저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기 일주일 동안 휴가 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칠순이잖아. 자기랑 어머님 놀다 오라고 내가 비행기표 사놨어. 네 돈으로 샀지. 내 돈 건들면 죽는다고 했다. 당연히 내 돈으로 샀지. 내가 큰 곳으로 옮긴다고 했잖아. 오늘 새 헬스장으로 옮겼는데 월급 꽤 늘었어. 아싸. 나도 드디어 마누라 덕 보면서 놀고 먹는 건가? 어디로 가는 티켓 샀는데? 프랑스 파리. 자기랑 어머님이랑 파리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며. 에펠탑 보면서 파리지행 흉내 좀 내고 와. 너 웬일로 이렇게 센스가 있냐? 이제 사랑스러운 내 마누라답네. 진작에 나한테 잘할 것이지.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니까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줘. 인천공항으로 오시면 된다고. 야, 그럼 나 쇼핑하게 100만 원만 보내줘봐. 파리 가는데 후줄근한 옷 입고 갈 순 없잖아. 100만 원? 그래. 기분인데 입금해줄게. 우리 마누라 최고다 최고. 오늘 저녁은 프렌치 코스로 차려놔라. 스테이크도 굽고 미디움 레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굽게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지 뭐. 오늘부터 출국 날까지 프렌치 풀코스로 매일매일 차려줄게. 아주 환상적인 여행이 될 거니까 꼭 기대하고. 나랑 엄마랑 지금 공항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티켓 보내줘. 여기 있어. 오케이. 이게 뭐야? 키예프가 어디야? 파리 공항 이름이냐? 수도 이름인데 맨날 엘리트라고 자랑하더니 이것도 몰라? 프랑스 수도는 파리잖아. 키예프가 뭐야? 잠깐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잘 다녀와. 내가 어머님 칠순 여행으로 특별히 준비한 티켓이니까. 여기 전쟁 중이잖아. 너 돌았냐? 여기를 엄마랑 내가 어떻게 가? 너 전쟁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전쟁통 피난민 타령하잖아.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가서 쭉 살고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는 피난민 배급 음식도 직접 받아보시고. 너 미쳤어? 그렇게 위험한 곳에 날 보내겠다고 엄마 칠순에 이직거리를 해? 남편이 전쟁 난 곳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곳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전쟁통 음식이 내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며. 참고로 편도 티켓이니까 아예 가서 짱 박혀 살아. 그 티켓은 제가 포토샵을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가짜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어차피 출국 못할 걸 알았기에 돈 한 푼 안 쓰고 한 방 먹여준 셈이죠.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칠순 다 망쳤어. 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식모살이 하다가 돌아버렸냐? 이런 짓을 벌였을 때는 각오가 되어 있겠지? 우크라이나 안 갈 거면 와서 도장이나 찍지 그러냐. 개찌질한 인간아. 엄마 얘 뭐 잘못 먹었나 봐. 지 주제에 이혼을 하재. 너 이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고 젊은 애 데려다가 식모살이 좀 시키려고 했더니 그걸 못 참고. 요즘 애들은 저렇게 성급해서 문제라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어디 가서도 성공 못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았어. 네가 그렇게 힘들면 반찬수 하나 줄여줄게. 됐지? 나 진짜 선심 썼어. 됐으니까 그냥 이혼해. 나 너랑 같은 밥상에 앉아있는 상상만 해도 토 쏠려. 기름기 잘잘 흐르는 돼지 주제에 툭 하면 지가 전쟁 난민이래. 너 하나뿐인 서방한테 말이 좀 심하다? 어리고 몸매 좋아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꼴값 하시네. 나 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너 같은 식충이는 평생 엄마한테 들러붙어서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도 이제 다 큰 아들 밥 차려주기 힘든 나이야. 네가 결혼했으면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냐. 공짜로 니네 아들 밥 해줄 정신 나간 여자 이 세상에 없으니까 돈 들여서 식모를 부리세요. 역겨운 인간들. 퇴퇴. 사실 저는 저번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행 비행기 티켓 사건으로 복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몸매 좋은 여자를 놓치기 싫다는 역겨운 이유를 대며 이혼을 거부했고 저는 그 모든 대화를 캡처하여 이혼 소송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돈과 밥에 환장한 식충이 남편에게 위자료로 돈이라도 뜯어내니 그나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찾는 회원들이 많아져 저희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라 혼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한번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익명의 시청자들에게 털어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과 같은 자신감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그게 사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 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갖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 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 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예. 임신한 건 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할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휴,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 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 애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2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보. 각 썼어.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며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남편은 자기보다 어린 신우를 마냥 아기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막둥이로 사랑만 받고 자란 신우는 커가면서 허영심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결혼 후에 더욱 심해진 사치로 인하여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우의 이혼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제 가정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잘 지내죠? 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오빠한테 소식 들었죠? 저 이혼하는 거. 네, 안 그래도 소식 들었는데 아가씨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연락을 따로 못했어요. 이혼한 신우 꼴 보기 싫어서는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괜히 먼저 아는 척하는 것이 실례 같아서 말 안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신우가 이혼하면 올케 언니가 그렇게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요? 언니도 알죠? 저랑 울 오빠 정말 각별한 남매 사이라는 거. 알죠.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있어서 예준이 아빠가 더 챙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생이 남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다 이혼한다 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오빠 마음 약한 것도 알죠? 한동안 저만 챙기고 저만 신경 쓴다고 우리 오빠한테 바가지 긁지 말라고요.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여자들이 질투에 멀면 아주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위아래도 몰라보잖아요. 올케랑 신우 사이인데
집가 올케인지도 모르고 나대는 것들 보면 진짜 면상에 침 뱉어주고 싶다니까요. 네? 아니, 언니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저 이혼해서 힘든 시기인데 오빠가 저 챙긴다고 난리치는 거 제 귀에 들어오면 그날로 개싸움 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가씨가 지금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그냥 얌전히 우리 집안에서 언니 위치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아가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옳고 맞다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럼 됐어요. 저 알죠? 저 요즘 애들처럼 개념 없거나 막 신우이 갚하는 사람 아니란 거. 언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 같은 신우만 만났어도 덜 고생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언니가 알아서 자기 주제를 안다니까 더 할 말은 없네요. 필요할 때 또 연락할게요. 여보, 내일 모레 당신 차 좀 연지한테 가져다 줘. 아가씨한테? 갑자기 차는 왜? 당분간 당신 출퇴근 버스로 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연지가 내일 모레 마지막으로 시댁이랑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혼 마무리하면서 나온다는데 차가 없대잖아. 아가씨 운전하기 싫다고 차 팔았다더니 갑자기 차가 필요하대? 연지가 왜 운전하기가 싫어? 걔가 차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내 동생 고생만 하다 이혼하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사준 차도 팔아서 생활비를 썼겠냐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가씨가 무슨 생활고? 아가씨는 재벌집 막내 딸처럼 살고 있는데. 뭐라고? 아가씨 여기저기에 자랑하는 것 좋아하잖아. SNS에 수시로 자기 여행 다녀온 것, 명품 산 것, 골프장에 스파에 호캉스에 말도 못해. 그리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가씨 금전적인 문제로 시댁에 책 잡혀서 이혼하는 거라고 말해주던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나한테 아가씨가 무슨 개고생을 했다면서 차를 주라고 해? 어머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당신한테 하냐? 어머님도 속상하시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가씨가 워낙 허영심이 많잖아. 걔가 무슨 허영심이 많다고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 해주고 일일이 간섭하는 새끼가 남자야? 영지 같은 여자 와이프로 얻었으면 감사해야 하지. 한 달에 돈을 걔가 몇백을 쓴다고 이혼을 하려 들어. 몇백? 여보,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개인 생활비로 몇백을 쓰면 어느 남편이 좋아라 해. 아가씨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와이프를 얻은 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 그게 남자지. 내가 진짜 영지 남편만 생각하면 그럼 당신은 내가 몇백을 써도 괜찮아? 영지는 쓴 만큼 티가 나고 보여지잖아. 당신이 몇백을 온몸에 쳐발라봐. 티가 나나? 뭐? 당신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뭐가 이상해? 그놈의 말꼬리 좀 잡지 마. 애초에 몇백을 쓰는 영지랑 당신을 왜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해? 아무튼 영지한테는 아는 척 하지 말고 내일 모레 영지한테 차 좀 갖다 줘. 차를 내일 모레 하루만 빌린다는 거야? 아니, 영지가 차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 소리 나오면서 카드값 안 내주는 바람에 차를 팔아서 남편 차 몰래 타고 다녔다던데. 뭐라고? 그럼 빚 갚으려고 차를 팔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야기했다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이혼하게 된 이유가 아가씨 때문이라고 하셨어. 돈을 막 쓰고 다녀서라고만 말하셨어. 추접스럽게 이혼하자고 한 뒤로 생활비를 안 줬댄다. 카드도 뺐고. 그래서 영지가 자기 카드로 생활하다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차를 판 거야.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아가씨도 참. 아무튼 그러니까 차 좀 줘. 그래서 내 차를 아예 주라고? 당장 내가 영지 차를 한 대 뽑아주고 싶어서 못 뽑아주니까 당신 차를 먼저 주란 소리지. 아니,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면서 예준이 픽업도 해야 하는데 나보고 차를 주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영지 보고 이혼도 한마당에 차도 없이 다니라고? 아가씨가 당장 차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취업 먼저 하라고 할까? 그리고 나서 차를 내가 한 대 뽑아준다고 하면 되나? 우리가 무슨 돈이 여유가 있다고 차를 뽑아줘? 아파트 대출금도 간신히 갚고 있는 마당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새언니, 저 정말 섭섭하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빠한테 다 들었거든요.
저 차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차 절대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가씨, 저는 아침마다 예준이도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고 차 없이는 힘들어요. 아, 언니 말은 애도 없고 일도 안 하는 네가 차를 왜 쓰냐? 그 말이네요. 현실적으로 제 차를 빌려주는 것은 어려워서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섭섭하다는 거예요. 오빠가 차 뽑아줄 때까지만 타겠다는데 그게 안 이꾸어서 싫다고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이란요? 오빠가 정말 언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조만간 뽑아준다는데 내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 저희 부부싸움 한 적 없고요. 아가씨 차 뽑아주는 것은 아직 제대로 저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오빠가 나한테 차를 사주는 것을 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언니, 내가 며칠 전에 말했죠? 주제를 모르는 올케한테 침 뱉고 싶다고. 내가 진짜 언니 얼굴에 제대로 침 좀 뱉어줄까요? 뭐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아가씨가 이혼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 오로지 아가씨 힘으로 일어서야죠. 내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왜 언니가 나대고 난리야? 내가 언니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사주는 걸 가지고 언니가 생색을 내려고 해요? 오빠가 사준다는 차는 아가씨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그 정도로 여유가 많지도 않고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차 안 사준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차를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지금 이혼하는 신우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내가 아주 언니가 오늘 나한테 한 이 말들 죄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천사 같았네. 새언니 힘들까봐 너무 새언니를 편하게 해줬더니 지가 올케인지 신우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제대로 알려줄게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결혼하고 지금껏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 한 적 없어요. 알았어요. 그 말 내가 똑똑히 우리 오빠한테 전해줄 테니까요. 신우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신세 한탄을 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마냥 불쌍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한 신우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일로 잦은 다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택배가 엄청 왔는데요. 보낸 사람이 아가씨네요? 아, 벌써 갔어요? 진짜 빠르다. 이게 다 무슨 택배예요? 그거 제 짐이에요? 저 내일 모레 들어갈 테니까 제 짐 좀 잘 정리해놔요. 네? 나 오빠네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아가씨,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것 아니었어요? 언니 같으면 그 시골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거기 백화점이 있어요? 아웃렛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가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언니 깜짝 놀래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매번 나 엿먹이면서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니 깜짝 놀래키려고 한 건데. 아가씨,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나 용돈 좀 준다는데 안 된다고 바락바락 난리를 쳤다면서요? 그리고 결국 차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오빠가 상황 봐가면서 차를 사든 하자는데. 내가 진짜 그거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돈 한 푼 없는 신우에게 한 푼도 못 도와준다면 먹여 살리기라도 하라고요. 나 언니네서 산다고요. 예준이 방이 좀 크죠? 예준이 방 가장 작은 방으로 바꾸고 제가 예준이 방 쓸게요. 제 짐 잘 정리해놔요. 아가씨, 정말 기가 막히네요. 같이 살든 안 살든 저에게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집에 언니 집이에요? 우리 오빠 집이잖아. 왜 당신이 집주인 행세인데? 저랑 오빠 부부 사이예요.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그래봤자 오빠 돈이 더 들어간 집인데 뭐? 어쩌라고요?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는데. 나도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비빌 곳은 있어야 할 것 아냐? 그러게 돈 좀 주고 차 좀 주지. 왜 안 줘? 지금 아가씨, 제가 돈 안 해주고 차도 반대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냐? 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내가 그냥 웃어주니까 아주 가짜났지?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준댔잖아. 아주 하루 종일 나한테 시달려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아가씨, 제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정말 아가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담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담지 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오빠는 내 편이고 오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제를 알아야지. 고작 와이프 주제에 집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참, 나 다음 주에 들어가면 얼굴부터 내밀어요. 얼굴에 침 한 사발 뱉어줄라니까. 뭐라고요? 내가 주제를 모르고 깝치는 것들 면상에 침 뱉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그냥 한 소린 줄 알았어? 언니가 정신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요. 얼굴 드밀고 기다려요. 침을 제대로 뱉어줄 테니까.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내 짐 다 비싼 것들 뿐이니까 잘 정리해놓고요. 이혼이 마무리된 아가씨는 저한테 말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짐을 모두 우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태도에 기가 막혔고 저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오빠, 야, 너 대체 내 짐을 어떻게 한 거야? 왜 그래? 왜? 영지야, 무슨 일이야? 오빠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이 여자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왜 그래? 영지야? 여보, 당신이 말해봐. 이 여자가 내 짐을 다 엄마, 아빠한테 보냈다고. 아빠가 내 가방이고 신발이고 불태워버렸다고. 뭐라고? 당신, 이게 진짜야? 왜 영지 짐을 시골집에 보냈어? 내가 말했잖아. 같이 못 산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못 산다고.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당장에 보내라고 하셨다던데. 이혼한 것도 모자라 지 오빠도 이혼시키고 싶어 환장했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성질 알면서 영지 짐을 보내면 어떡해? 그게 다 얼마짜린데. 명품도 모르는 울아버지. 그거 시장 가방이나 매 한 가지라고 다 불질렀다고. 어떡할 거야? 아버지도 참 그걸 다 불태우면 어떡하냐? 내가 이혼한 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기름에 불 지핀 거지. 네가 그러고도 우리 오빠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 하니까 쉽나 보다.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 키고 싶으면 말해. 동생 말에 껌뻑 죽는 그런 남편 나도 필요 없어. 뭐라고? 여보,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신우를 내가 왜 책임져?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길래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불태웠어? 아버님이 불태웠어. 아버님한테 그렇게 물어내라고 해봐. 어디? 정신 차려. 이혼을 당했으면 없던 정신도 차리게 생겼구만.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오빠 이혼해. 오빠 이혼 안 하면 나 오빠 안 봐. 내가 너 우리 오빠 와이프로 인정할 것 같아? 나야말로 너한테 한 번만 더 휘둘리는 남편이라면 나는 그날로 이혼이야. 내가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당신이 말해봐. 여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아가씨한테 뭐 해주겠다고 하거나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당신 동생한테 제대로 바른 말 못하면 그날로 당신과 나는 각자 사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 동생이랑 확실하게 정리 못하면 나는 다음 주라도 당신이랑 이혼이야. 오빠 이혼해. 이혼해. 저런 여자는 언제고 오빠 배신한다고. 빨리 이혼하고 헤어져.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 영지야, 그만 좀 해. 네 조카 생각은 안 해? 예준이한테 고모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하고 싶어? 뭐? 그래서 지금 이혼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헤어져? 예준이 엄마야. 영지야, 제발 그만 좀 떼써. 오빠도 너랑 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어. 철없고 사치스러운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났던 시부모님은 아가씨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옷 등을 불태웠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신우는 오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신우와의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신우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신우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동생을 챙긴 것에 대하여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과를 통해 신우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은 아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돌싱이 된 돌싱 2년차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연애 초부터
결혼하자고 매달렸었죠.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격의 이 정도 남자면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격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180도 변하더군요. 맞벌이지만 집안일, 육아는 모두 다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아니었다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혼자 계신 엄마가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세월이 지나고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하시면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라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네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사돈 어르신이 아프시다며? 네, 맞아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병간호 하다 보면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병간호한다고? 딸이 왜 엄마를 모셔? 너네 오빠도 있잖니? 그래도 저희 아이를 10년간 키워주시고 살림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애비가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집에 아픈 사람 두는 거 아니다. 친정 오빠에게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요즘 좋은 요양원도 있지 않냐?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됐고 당장 사돈어른 치워라. 여보, 오늘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말이야. 엄마를 오빠나 혹은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신 거 있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사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아니, 나도 사업을 하고 바쁜데 어머님을 누가 돌봐? 자기도 일하는데. 그러면 병원비부터 요양사비까지 우리가 다 모두 부담해야 하잖아. 사실 지금 회사도 힘들고 나는 부담스러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부터 내 몸조리부터 육아에 살림까지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사실 그건 장모님이 좋아서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랑 사시면서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재산도 한 푼도 안 쓰시고 우리가 번 돈으로 생활비로 다 나갔잖아.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 그렇게 해? 10년간 혁이 돌봐주시면서 엄마가 쓰면 썼지 전혀 안 썼다고 말할 수 있어? 혁이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엄마가 내주고 키우면서 장난감이다 옷이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사준 게 더 많아. 어머님은 뭐 하셨는데 기꺼이야 오셔서 이쁘다고만 말만 하셨지 해주신 거 있어? 너 말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뭐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라고 뭐 다 돈으로 해줘야 해? 물질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각종 예물이며 엄청나게 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어이없다. 그래서 당신은 안 받았어? 뭐 무슨 명품 시계 받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해줬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둘 때에도 나는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당신 믿어보라고 해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초반에 자금 빌려준 거 아직 갚지도 못했고 우리 엄마 오빠한테 보낼 거면 그 돈 당장 갚아. 어이가 없네? 야, 너네 엄마만 해줬냐? 우리 엄마도 너 결혼할 때 해준 거 다시 내놔. 진짜 웃기지도 않네. 아무튼 나는 아픈 너네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따로 데리고 살던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다른 데로 모시던가 해. 나는 절대 못해. 네가 굳이 모신다면 나는 혁이 데리고 우리 집 가서 살 거야.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게 뭐 있다고 형리를 데려가? 사업한다 치고 주말에도 매일 같이 나가서 골프 치고 아빠 대신해서 놀아준 사람은 바로 엄마랑 나야. 키워도 내가 키워. 무슨 소리야. 형리는 우리 집 4대 종손이야. 그런데 네가 왜 키워?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내가 더 낫고 그러니 내가 키우는 게 맞지. 좀 전에는 돈 없다며? 그런데 무슨 당신이 키운다고 하는 거야. 그거야. 지금 어렵다는 거지. 내가 계속 어렵겠어? 아무튼 형리는 내가 키울 거야. 아픈 사람 곁에서 내 아들 키울 수 없어. 네가 엄마라면 생각 좀 하고 살아. 며느라, 이제 내가 너네 집에서 살아야겠다.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이제 니네 시누이도 결혼하고 나간다고 하니 혼자서 살기 적적해서 너네 집에서 살아야겠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엄마가 아프셔서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네 엄마는 오빠가 있잖니. 나는 이제 니네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면 시아버지도 없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늙은이가 혼자서 살다가 다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쓰려져서 죽기라고 한다면 좋겠니?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직 연세도 젊으시고 혼자서 살기에 충분하시잖아요. 저희 엄마를 모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무하시네요. 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뭐냐? 이래서 있는 집이랑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어머님, 야라고 하셨어요? 저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결혼시킨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처음부터 싫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이 워낙에 착하고 귀하게 컸어. 여자를 만난 적이 없기도 하고 보는 눈이 없어서 너를 좋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니? 애가 너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게요. 왜 안 말리셔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요. 어머어머, 말하는 거 봐라. 너 솔직히 말해서 너랑 비교하면 우리 아들이 아깝지. 너 볼 게 뭐 있어? 꼴랑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부모님이 선생님이라는 것 말고 뭐 있니? 우리 아들은 대학도 외국에서 나오고 집도 지금이야 기울여졌지만 예전에는 강남에서 살았어. 아, 그래서 그렇게 소비가 심하고 엉망진창인가 봐요? 너 말하는 거 보니 더욱더 내가 너네랑 살아야겠다. 아무튼 집도 나가야 하고 너네 어머님도 오빠네 가든지 요양원에 가셔야 하니까 2주 정도 줄게. 그러니까 방 비우고 청소랑 도배랑 새로 해놓고 짐 보낼 테니 정리해놔라. 여보, 허락도 없이 어머님이랑 산다고? 내가 엄마 모신다고 했잖아. 나는 못 모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돈 들여. 나가서 편안하게 사시게. 아니, 그건 내가 사업이 풀리면 준다고 했잖아. 그거 언제 풀리는데. 진짜 당신이 사업하고 나서 제대로 생활비 가져다 준 적은 있어? 왜 없어?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뭐 사업하면 당장 대박이라도 칠 줄 알았어? 그리고 당신 좋은 회사 다니는데 굳이 내 돈 필요로 해? 그러려고 혁이도 너네 엄마한테 맡기고 돈 버는 거 아니었어? 자꾸만 너네 엄마라고 할 거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아무튼 나는 이제 우리 엄마 모실 거야. 너네 엄마 1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너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 그래, 좋아. 그 대신 우리 엄마가 하셨던 그대로 하셔야 해. 좋아. 장모님이 뭐 힘드셨어? 솔직히? 뭐 혁이 어릴 때는 내가 인정해. 하지만 솔직히 2돌 지나서 어린이집 다니고 지금은 학교 간 후에 방과후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거의 저녁에 집에 오잖아. 저녁이랑 주말에 엄마가 다 담당했잖아. 그게 뭐 힘드실 게 뭐 있으시다고? 살림도 솔직히 청소기가 하고 세탁기가 하잖아. 당신 장모님이 힘들다고 전자제품도 새로 다 바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내가 우리 엄마 편안하라고 바꾼 거거든. 그리고 당신이 언제 집안일 해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어머님도 우리 엄마처럼 있으시면서 10년 내가 모실게. 그 대신에 뭐 차별한다고 말하기 없어. 좋아. 그래, 공증이라도 받아놓게 각서 써. 좋아. 각서 쓰고 내 친구 중에 영연이가 변호사인 거 알지? 걔 불러서 공증 받아서 해. 누가 한다면 못할 줄 알았어? 좋아. 그러면 어머님 2주 안으로 형님 댁으로 모셔. 그래, 좋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고. 이렇게 저는 그동안 10년간 아이를 키우시던 엄마와 그리고 오빠 새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만 지내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정확하게 2주 뒤에 오셨고 저를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첫날부터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니 저는 정말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애비랑 혁이랑 나 아침 안 주고 출근한 거니? 어머님이 하셔야죠. 제가 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밥을 해주니? 남편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랑 같은 대접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니네 약속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공증받고 쓴 각서대로 할 수밖에요. 공증? 각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혁이 아빠가 저에게 자기 엄마도 너네 엄마처럼 10년간 모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엄마처럼 지내시라고 했고 합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법적으로 공증받은 거라서 안 지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차 등 모든 재산은 저에게 넘긴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무일푼 거지가 되겠죠. 물론 제가 어머님을 저희 엄마처럼 안 모셔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너네 엄마처럼 모시겠다? 네. 그러니 이제 아침에서 드시고요. 혁이 학교 보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저는 사업한다고 아직도 생활비도 겨우 주는 남편 대신 돈 벌러 나가야 돼서요. 애미야,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형리는 어디 가고? 무슨 말 하려고? 형리는 사돈 어르신이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친정오빠가 데리고 갔다. 여보, 그 각서 말이야. 공증받은 거 우리 그거 없던 걸로 하면 어떨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거 우리 같이 녹음도 남긴 거 기억 안 나? 애비야, 너 그런 것도 했어? 아니, 그건 아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그거 못 바꾸면 엄마 용돈이라도 드리자. 우리 엄마한테는 처음에 사업자금 받으려고 드린 거 말고 자기 한 번도 안 줬잖아. 애미야, 부부끼리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 아니다. 아니, 자기가 워낙에 장모님을 잘 챙겨드리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었던 거고. 그러면 자기가 챙겨드려. 그건 나도 상관 안 할게. 애미야, 지금 애비가 돈이 어디 있니? 사업도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 여보. 나 지금 진짜 힘들어. 그래서 당신한테 생활비도 이제 못 줄지도 몰라.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한 대로 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애미야, 너 왜 그렇게 냉정하니? 어? 부부로서 10년을 살아놓고 치사하게 돈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말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은 장모님 돈은 꿀꺽하고 줄 생각도 안 하나 보죠? 저는 없는 집안이지만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배워서요.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내가 말했지. 분명히 엄마랑 똑같이 모신다고. 이게 겨우 한 달인데 자식이랑 손주 밥 챙기고 살림하고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드신 거야? 우리 엄마는 그걸 10년이나 했어. 딸 가진 죄로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그 공증 생각해보자. 아니, 내가 물리는 날에는 이혼이라고 했지.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건가 보네 말대로 이 집 그리고 당신 차도 내 거네. 여보, 제발 참아는. 됐고, 한 달 내로 집 비워줘. 나는 그래도 당신 어머님처럼 하진 않으려고 시간 넉넉하게 주는 거야. 우리 엄마는 10년 사시고도 2주 만에 쫓겨나신 거 치고 내가 여유를 넉넉하게 주는 것 같은데. 아들, 공증이고 뭐고 다 주고 이혼해. 엄마, 그러지 마요. 아, 진짜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진짜 빈털털이에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장모님의 호의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10년간 식모처럼 부려먹던 남편은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저는 공증을 받을 때 친구에게 법적인 것까지 모두 조치를 취했고 저는 쿨하게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한 덕분에 법적으로 모든 재산으로 제 것이 되었고 전 남편은 차만 가지고 지금 전시 어머니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술이 취해서 전화와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면서 엄마는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걸 왜 10년이나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